월요일에 삼삼구 온에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권시장부 원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? 네, 오늘은 캐주얼 하신 스타일. 네, 오늘 또 합의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내용도 잘 진행을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도 일단 오늘은 플러스권 마감인데 이번 달 들어서 최근 들어서 사실 코스피를 바라보면 마음이 막 편치만은 않아요. 왜냐하면 그야말로 그냥 박스피의 행보를 좀 보여줬던 한때이기 때문인데 특히나 이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오늘 좀 살펴주신다고요? 네, 오늘 뭐 오후 들어서 좀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해서 네. 좀 매수로 끝나긴 했지만 이제 뭐 이달 전체로 보면 이제 외국인이 한 3개월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사다가 이제 다시 팔자로 전환을 했거든요. 좀 이제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.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이제 따라사기 전략 ETF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는 ETF도 새로 나왔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그런 상품까지 나온다는 거는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좀 그 외국인 수급이 좀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달 들어서 좀 빠지고 있어서 좀 왜 그런지 또 그리고 어떤 종목들 팔고 있는지 이런 거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일단 오늘 뭐 오후 들어서 조급의 변화는 포착이 되기는 했지만 큰 흐름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. 외국인의 이 매도세 수급 현황이 좀 심상치 않다.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 일단 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. 이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. 그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발표된 그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나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하는 것도 이제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네. 좀 결론이 빨리 안 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사실 좀 외국인 수급이 5월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유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워낙 증시를 부양하겠다 이런 의지를 많이 보여줬어서 이런 좀 기대감에 들어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좀 이런 세제 개편안 자체가 좀 이런 기조와는 충돌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실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. 최근에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란 곳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서 좀 우리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이런 시장 선진화 조치 이런 걸 좀 설명해주고 좀 피드백을 받은 후에 좀 이제 네. 우리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. 어떤 반응이 있었나. 네. 근데 이제 거기서 좀 강조를 해주신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워낙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국내 시장에서 뭐 공매도 조치를 전격적으로 금지했던 그런 조치도 있었고 또 작년에도 사실 상법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후퇴를 했었잖아요. 네. 좀 그런 것처럼 그런 조치를 좀 워낙에 좀 반복적으로 당해 왔다고 해도 될까요? 그러다 일관성이 보니까 없이 계속 네. 번복이 되고 진행이 안 되니까. 그렇죠. 네. 그래서 워낙 그 국장에 대한 좀 신뢰 자체가 워낙 낮다. 이번에 가서도 또 그런 걸 느꼈다. 그런 예.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 조치 자체도 좀 이런 그런 불신에 또 불을 지핀 그런 측면에서 좀 네.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주말 사이에 노란봉투법도 통과가 됐잖아요. 예. 근데 뭐 노란봉투법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의 파업권이랑 교섭권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좀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거니까 좀 기업 경영에 또 불확실성이 확대된 거고 이게 또 이제 6개월간 유예를 하니까 좀 그 예. 상황 동안에 또 이제 계속 불확실성이 이어질 걸로 보여서 이게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좀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사실 2분기 실적도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좀 그 FN가에 대해서 집계하는 그런 상장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26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시장 전망치보다 이제 밑도는 영업이익을 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또 하반기 실적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많이 단기간에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. 네, 그 마지막 부분에 최근에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외국인들이 좀 주로 판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요? 네, 이달 들어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을 보면은 네이버를 규모적으로는 6천억 넘게 팔아서 가장 많이 순매도했고 네. 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도 다 순매도한 걸로 집계됐고요. 또 국내 증시에서 올해 계속 주도 역할을 해왔던 조선방산원전 그 대표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하나오션, 현대로템 이런 것도 이달 들어서는 다 이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과연 남은 하반기 그리고 뭐 조금 더 뭐 시간의 이 폭을 넓혀서 내년까지도 그
이재명 정부가 이야기를 했던 뭐 4,000피, 5,000피 달성이 과연 가능할까에 사실 의문부호가 띄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어떤 얘기들 나오나요? 네,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미 코스피가 올해 고점은 지났다. 그래서 연말까지도 쉬어갈 수도 있다.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연말까지 지금 뭐 오늘 새벽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. 진행되겠지만 그거를 지나면 연말까지 그 이외에 특별한 모멘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. 이런 걸 좀 이유로 꼽고 있어요.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오늘 뭐 조선 원전 이런 그런 관련주가 오른 게 좀 새로운 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잖아요. 근데 이런 주들에는 워낙에 이제 이렇게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좀 강도가 센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2분기 실적도 좋지가 않았는데 3분기부터는 또 트럼프 그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화돼서 반영이 되니까 더 지금 좀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3개월 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상장사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곳이 60% 정도나 되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 점들이 사실 지금 코스피의 상방 요인보다는 좀 하방 요인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잖아요.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좀 좋은 말씀 주신다면요. 네, 그래서 이제 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는 이제 당분간은 어떤 지수나 업종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종목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라라는 게 이제 좀 공통적인 조언인 것 같은데요. 네. 그래서 좀 어떻게 종목을 고르냐 그런 기준을 보면은 2분기에도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또 하반기에도 좀 실적 기대감이 그 아까 낮아지는 종목들이 많다고 했는데 좀 높아지는 것들 그런 종목 중에서도 또 순환매 장세에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걸 좀 공통적으로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라라는 게 이제 증권가 조언인데 이런 종목들을 뭐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뭐 카카오페이, APR, SM, YG엔터,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좀 꼽히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실적이랑 이런 걸 좀 잘 살피셔서 좀 선별 대응에 나서야 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원다연 기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